안녕하세요. 서울부민병원 응급의료기관 흉부외과 의사 박옥승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전 세계 사망 원인의 1위죠. 이 지구에서 가장 치명적인 병인 혈관계 질환, 심근경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심근경색의 무서운 점은 발생하면 순식간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건데,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3분의 1이나 되고요. 운 좋게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더라도 10명 중에 1명은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심근경색이 나이가 많거나 성인병 환자들만 걸리는 게 아니라 20, 30대 이런 젊은 나이에도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심근경색은요, 관상동맥이라는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 내벽이 좁아지다가 결국 어느 순간 찢어지고 막히면서 생기게 됩니다. 결국 혈전 때문에 혈관이 막히는 거죠. 혈관이 막히면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액이 가지 않고 심장 세포들이 죽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순차적으로 쌓여서 조금씩 막히는 거라면 예측할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콱 틀어 막는다면 이거는 손 쓸 새도 없이 죽게 될 것이죠. 자,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치명적인 점에 있어서 초기 사망률이 30%, 환자의 절반은 병원에 도착도 못하고 사망을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돌연사의 약 90% 정도가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이 위험한 이유는 발병을 하면 손 쓸 사이도 없이 사망하게 되는 것인데요. 다행히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약 80%의 환자 대부분이 가슴을 쥐어짜는 것처럼 아프다, 명치가 아프다, 턱끝이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어깨와 팔이 아프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를 하는데요.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꼭 필요합니다. 자, 심근경색의 문제인 이 관상동맥이라고 심장을 먹여 살리는 이 동맥은 이게 사실은 예비 혈관이나 보조 혈관이 없다는 겁니다. 세 개의 큰 혈관이 있는데 어느 하나라도 막히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혈액 공급을 받던 심장 근육이 막히게 된다면 심장 근육이 괴사하게 되고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은 심부전이 유발되면서 신체 모든 장기에 당연히 혈액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관상동맥은 왜 막히게 되는 걸까요? 사실 관상동맥을 막히게 된 원인은 유전이 좀 많습니다. 약 60에서 70% 정도 보고 있고요. 고열량이나 고포화지방 식사, 흡연, 비만, 고혈압, 당뇨, 이런 만성 질환들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원인들에 의해 관상동맥이 딱딱해지거나 막히게 되는 그 콜레스테롤, 피딱지가 쌓이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압력을 받는 혈관이 내피가 줄어들어서 막히게 되면 그 부분에 자극하는 압력 자체는 더 올라가게 되고 더 혈관 내피는 손상되고 막히게 되고 또한 애뉴리즘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맥류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심근경색이 관상동맥을 모두 막았다고 하면 사실은 그 도달하기 전에 중간 단계도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협심증이라고 하는데요. 관상동맥의 내부 면적이 약 70% 이상 좁아지면 우리가 협심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협심증의 증상과 심근경색의 증상은 비슷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얘기했던 증상들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가셔야 되죠. 만약에 가신다 하더라도 절대 뛰거나 서두르지 마시고 119에 전화해서 구급차 타고 최대한 빠르게 가까운 큰 병원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협심증은 사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정형 협심증, 불안정 협심증, 그리고 이형성 협심증 이렇게 있는데요. 약한 형태의 안정형 협심증을 먼저 살펴보면 이 전형적인 증상은 언덕을 오를 때 가슴이 쥐어짠다. 1분에서 5분 정도 지속된다. 쉬면 보통 1분에서 5분 안에 좋아진다. 이런 것들이 안정형 협심증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덕을 오를 때 아프다는 이야기는 심장이 빨리 뛸 만한 운동을 할 때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뛴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심장은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심장이 일하기 위한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불안정 협심증은 안정형 협심증을 거쳐서 오게 됩니다. 조금 더 심각한 질환이라고 보겠죠. 그때 안정형 협심증일 때보다 점점 통증이 자주 생긴다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달리기를 하거나 언덕을 올라가야 가슴이 쥐어짰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평지를 걸어도 가슴이 쥐어짠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쥐어짠다. 이렇게 되면 보통 불안정 협심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1분에서 5분 정도였는데
점차 길어지거나 아픈 강도가 점차 심해진다. 그것도 불안정 협심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정 협심증이라고 하면 심근경색이 임박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고 금연 금주하시고 혈압, 당뇨, 고지혈 관리 이런 것들 계속 병원에서 잘 하시면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혈관의 연축에 의해서 혈관이 줄어들면서 혈류장애가 발생해서 초래하는 협심증을 변이형, 이형성 협심증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가지 않는다, 방문하지 않는다, 관리하지 않는다, 진단받지 않는다. 이런 경우라면 결국은 심근경색이 생기게 되고 이 경우에는 정말 엄청나게 아픈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심근경색이 생겨서 혈관을 뚫고 난 다음에도 환자들 얘기로는 엄청난 통증을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또 무증상으로 심근경색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술 직후나 당뇨, 특히 고령의 여성 환자에서 이런 무증상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근경색에서 아주 특징적인 조심해야 되는 증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약간 체한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아구 내가 음식 먹고 체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심근경색의 또 다른 증상으로 소화가 안 된다거나 상복부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주 가볍게 체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만약 이분이 고혈압이나 당뇨라든지 기저질환을 깔고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혈액검사나 심전도를 확인해서 우리가 병원에서 룰아웃이라고 하거든요. 심근경색에 의한 상복부 불편함인지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심근경색의 치료법입니다. 일단 혈액검사와 심전도를 통해서 심근경색이 의심이 된다면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해서 혈관이 어느 정도 막혀 있는지 어느 혈관이 막혀 있는지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CAG, 코로너리 안지오그래피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진만 확인하는 경우고 이 상황에서 막힌 혈관에 스텐트를 넣는다든지 약물을 쏜다든지 하는 시술이 들어가면 우리가 PCI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술들을 통해서 해결도 할 수 있고 혈관이 막힌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먹는 약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만약에 막힌 정도가 심하다면 스텐트를 넣는다든가 관상동맥 우회술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심근경색이 의심될 때 여러분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집에서 가슴이 죽을 것 같이 아프고 이게 30분 이상 지속된다. 그리고 땀을 비 오듯이 흘린다. 그러면 이것은 심근경색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바로 119 전화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심근경색이라 생각하고 119를 부르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왜냐? 그냥 참거나 아파 죽겠어, 못 가겠어, 그냥 자식들한테 연락한다 이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1시간 늦게 되면 그만큼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증상이 있다면 무조건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 서울부민병원이 함께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들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